2018년 10월 25일 개교월식 전날. 아름다운 보름달 아래 떨어지는 소년.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내일 새벽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추락하던 순간 소년은 분명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중태에 빠진 소년의 엄마는 강인한 여자 강인아.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익숙하고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호호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는 코코넛 초코칩 각각 30개씩 1시까지야. 잠 좀 실컷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빵을 맡은 유쾌한 동생 준하와 케이크 상자 주문하고. 그런다고 내가 좋아하지. 외모에 눈뜬 15딸내미 수호. 맨날 샌드위치만 먹어봐. 안 질리나? 샌드위치 질렸어? 아니, 엄마 샌드위치 최고잖아. 불평 불만 없이 자라준 모범생 선호. 얼른 식사하세요 우리 딸. 아 싫다고. 다정한 사랑꾼 남편 무진까지. 참 오늘 개교식 있는데. 아이들 자야지. 학교에서 자면 되지. 이번에 놓치면 언제 또 볼 수 있어? 보통 3년 주기니까 우리 선호 고3 되겠네. 그럼 오늘 꼭 봐야겠다. 그땐 바빠서 볼 시간 없을지도 모르잖아.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하루를 시작했던 날. 두고 갔어? 어. 운동화나 사야겠다. 멀쩡한데 뭐. 가. 조심해. 이런 비극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강호경찰서 강력팀 박승만입니다. 정황상 자투미수를 의심하는 박 형사. 우리 선호가 왜요?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럴. 오늘만 해도 개교식 보겠다고 선호가 얼마나 들떠셨는데. 공교롭게도 학교 CCTV가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추락한 학교 옥상 난간엔 선 학생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백의 다리 피같은 그림자에 잠긴 밤. 심폐소생술을 20분 가까이 했지만 저산소증이 있어서 뇌 손상이 있을 겁니다.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있고 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내 무기한 의식불명에 빠지는 선호와 종신형 감옥에 갇힌 듯한 이나. 엄마,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야? 학원 안 갔어? 시간이 좀 남아서 가는 길에 들렀어. 엄마 바쁘니까 학원 가지 말고 내가 도와줄까? 선호는 분명 학원을 가기 싫어했고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왠지 모르게 풀이 야. 죽어 보였는데 너 혹시 어디 아파? 아니야. 선호가 학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등 따위로 내보냈어. 당신 탓 아니야. 무심코 넘겨버린 신호에 죄책감이 솟구치던 그때 바로 건너편 이웃집 아들의 핸드폰을 보고 경악하는 수키. 엄마, 영철은 선우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고 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선호 괴롭혔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얘만 뭐야? 그냥 장난친 거라고. 선호가 니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장난이란 말이 나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선우 죽었대? 우리 때문이라 그랬대? 수키도 이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기에 선호 엄마, 용기 내서 양심 고백을 하려는데 저기 엄마, 선우 핸드폰 잃어버렸대. 엄마도 모른 척 해줘. 증거가 없다면 아들의 죄를 묻을 수 있는 상황.
영철이한테 혹시 짐작 가는 일이 없는지, 학원이든 학교도 선우한테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좀 물어봐줘.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고마워. 끝내 진실을 숨기고 맙니다.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선호랑 많이 친했으니까 충격이 좀 컸겠다. 그치? 그 사이 선호의 친구들을 면담하는 박 형사. 아저씨한테 뭐 다른 말 해줄 거 없어? 요즘 성적 때문에 선우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긴 했어요. 혹시 선호한테 여자친구 없었어? 저 모르겠는데요. 그 선호가 성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에바, 선호도 아니고. 에바는 또 뭐야? 오버 쩐다는 뜻이에요. 아, 선호가 그런 편이었어? 뭐 무시당한 애들 보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 그게 오버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 중에서도 선호와 가장 친했던 준석은 최근에 선호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최근에 멀어졌다고 교묘하게 선을 긋는데요. 영철이가 가끔 사오장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놀리고 선호가 그걸 보고 너한테 뭐라고 했겠네? 친구한테 심하게 군다고 화를 냈어요. 그럼 선호랑 많이 불편해졌겠네? 그냥 저 혼자 섭섭해서 퉁명스럽게 굴긴 했어요. 생각할수록 선호한테 너무 미안해요. 직후 미수로 종결짓겠다는 말씀이세요? 면담과 정황만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경찰. 선호는 학교 생활도 원만했고 학폭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우가 아무 이유 없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호가 성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선호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자기 때문에 이사까지 한 점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우 핸드폰 통신 내역 조회해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영장 청구를 해야 가능한데. 통신 내역 조회도 하지 않고 미수를 종결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영장 청구를 하려면 타살이나 아니면 학폭에 의한 사건이라는 명확한 혐의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이라고 아무렇게나 볼 수가 없어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선호 소지품입니다. 유품처럼 돌아온 소지품만 허탈히 보던 이나는 뭔가 떠오른 듯 달려나가는데 우리 선우 사고 있던 날이요. 학교 CCTV가 작동을 안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시 생각하니 너무 이상한 우연들. 핸드폰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겹칠 수가 있냐고요. 누가 CCTV를 지우고 핸드폰을 가져간 것 아닐까요?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여보,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했다. 이해한다. 학교도 경찰도 그 앵무새처럼 그 말만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납득할 수도 지금 이해할 수도 없는데 뭘 저렇게 이해한다는 거냐고요. 경찰이 할 일 안 하겠다면 저희가 할 겁니다. 결국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하는데 내가 꼭 밝혀내서 당신이 얼마나 우는 경찰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때 아들 준석이 죽은 악몽에서 깨어나는 은주. 황급히 롱코트를 꺼내더니 세아중학교 교복 단추를 버리는데 뭐해? 깜짝이야. 뭘 그렇게 놀래? 그런 은주를 예의주시하는 남편. 나 오후에 라운딩 있어. 옷 좀 챙겨줘. 알았어요. 학교 이사장인 진표는 선호 사건을 묻으려던 중이었고 학교 입장이 곤란하겠네요. 그래봐야 바람 불면 꺼지는 게 촛불이야. 은주가 버린 단추는 선호의 것이었죠. 순간 떠오르는 기억. 그날 두고 갔어? 선호는 분명 일기장을 챙겨갔었는데 없어. 핸드폰에 이어 일기장까지 사라진 와중에 학교에 가봐야겠어. 예, 선생님. 싸운 이유가 뭐예요? 전에 없던 사고를 친 수호.
다른 데도 아니고 얼굴이에요. 이거 흉지게 생겼다고요. 친구 정미를 때려 학폭위에 소환될 위기였죠. 수야, 어서 사과드려. 먼저 사과하시면 저도 사과할게요. 뭐라고?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는 말 먼저 사과하시라고. 아빠가 바람 폈다던데? 걔네 엄마는 완전 사이코. 가족을 둘러싼 악성 루머에 상처받은 수. 이유가 뭐든 친구를 폭행하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여학생이. 남학생은 그래도 되나요? 그럼에도 뻔뻔하게 구는 정미 엄마를 보며 수호 데리고 좀 나가 있을래? 참교육 시작하는 이나. 당신이 지금 우리 수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어른을 불신하게 만들고 친구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댔던 그 악의적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짓밟고 찢어놨다고요. 학폭위에 회부하시겠다고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저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어 정말. 그리고 떨고 있는 정미에게는 미안해. 아이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아줌마가 대신 사과할게. 제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어른들이 미안해. 이렇게 강강약약의 저돌적 행동파 이나와 달리 아빠 맨날 뭐가 그렇게 죄송해? 모두에게 져주는 강약약약의 삶을 살아온 무진. 때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건 그냥 지는 거야. 오빠도 맨날 그랬어. 그래서 오빠가 진 거야. 난 안 그래. 싫어. 똑같이 갚아줄 거야. 새삼 죄책감에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 사이 일기장을 찾으러 간 이나. 제 생일이네요. 하지만 사물함에도 일기장이나 핸드폰은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짐작 가는 게 없어? 담임 덕분에 직접 면담한 아이들도 네가 선우랑 제일 친했잖아. 선우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 죄송해요. 똑같이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죠. 그때 가식적인 새끼. 다행히 끝번호가 4297이야. 그날 선우가 이 번호로 3번이나 전화를 했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도 이 번호고. 무진 명의라 조회가 가능했던 핸드폰. 혹시 너희들 아는 애들 중에 핸드폰 끝자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우가 자주 통화한 4297이 수상한 가운데 핸드폰 신호가 끊긴 게 학교 근처입니다. 끊긴 시간은 9시 39분이고요. 학교 보안관이 선우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간이 10시 좀 넘어서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누군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껐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부터 좀 들으세요. 여전히 잦은 미수라 믿고 피곤해하는 박 형사. 뭐 알아보고 연락 드릴 테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기득철 영장 나왔어? 사실 그날 전화를 받았어야 했다. 쌍방간에 벌어진 싸움인데 동수만 징계받는 건 부당합니다. 고등학교 물리교사인 무진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실했던 아이입니다. 힘들게 사는 반아이 동수를 챙기느라 선우의 전화는 무심코 외면해버렸죠. 난 무엇을 위해 그렇게 내 아이를 뒤로 밀었을까? 선우야, 아빠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니? 한편 설마 이건 아니겠지. 선우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수. 기억나세요? 선우의 동선을 따라 꽃집을 찾아가는데요. 혹시 꽃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냥 친구인데요. 많이 아파서 병문 안 가려고요. 1시간쯤 지났나? 꽃을 그냥 들고 가더라고. 차인 것 같았어. 엄청 힘이 없어 보였거든. 누구한테 전해주려던 건데. 꽃다발을 전해주지도 못한 상대는 정다희라고 저희 반 학생인데요. 말씀하신 핸드폰 뒷자리가 현재 휴학 중이에요. 휴학이요? 공황장애로 휴학 중인 다이. 다희하고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우이를 알게 되면 다희가 충격을 받을까 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하기만 하는 다이 엄마 때문에 난감한 사이. 뭐라고 해? 그게 마침 면회를 온 은주.
선호 핸드폰도 일기장도 사라졌어. 고교 동창인 은주는 이나와 가깝게 지냈지만 너희 남편 이사장이잖아. 아이들 면담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네가 얘기 좀 해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거야. 도와줘 은주야. 굳건한 이나를 보며 왜인지 불안해하더니 내가 말해볼게.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하는데 선호 핸드폰하고 일기장 선생님이 갖고 계실 건가요? 아니라뇨?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때 수키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엄마들, 그리고 직후 스팸처럼 오는 영상. 사고 당일 어벤져스 게임을 했던 아이들. 선호는 오버한다는 의미의 에바맨, 기차는 캡틴 아메리카, 성재는 토르, 영철은 앤트맨으로서 폭행 싸움을 하는 건데, 차마 친구를 때리지 못하는 선호. 캡틴 아메리카 등장! 캡틴 아메리카 승리! 참다 못해 처음 반격한 순간 비로소 학폭 사건임을 깨달은 이나. 선호야, 교복이 왜 이렇게 더러워? 축구였어. 뺨은 왜 그래? 축구공에 정통으로 맞았어. 아, 조심 좀 하지. 괜찮아. 여보, 왜 이래? 다음날 혹시 선우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제일 친했던 수키부터 찾아가는데요. 어젯밤에 그 애들 엄마 만나 무슨 얘기를 했어? 그 애들이라니?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어?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 동영상도 다 지워서 없다면서. 선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자. 수키는 가해 엄마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애들 얘기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장난이었다고 할 거예요. 그럼 믿어줘야죠. 성적에만 집착했던 성적주의 성재 엄마와 애들이 부모 신뢰를 잃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성적도 떨어져요. 남자애들끼리 장난 좀 칠 수도 있지. 장난으로 치부해버린 과잉보호 기찬 엄마. 다른 사람 나누고 영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철이 어딨어? 너 왜 그랬어? 영철아! 너 어떻게 무서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이 잔인하게 굴었어! 장난이었어요. 뭐? 게임한 거예요. 장난이었다고요. 왜 애를 때려? 남자애들끼리 장난 좀 지나칠 수도 있지! 영철이가 때린 선호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선우 이름! 부르지 마. 암덩어리 같은 응어리만 맺히는 사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무진. 재수사 가능한 거죠? 재수사가 아니라 이제부턴 여청과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하게 될 겁니다. 사건은 여청과로 넘어가지만 이번은 누구 건지 확인 좀 해봐. 박 형사도 관심을 갖고 박선호 잘밀수 있던 날 학교 근처 CCTV도 확보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나는 정식으로 학폭위를 요청하는데요. 저희는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폭력을 피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미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중3 아이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건 솔직히 상상이 좀 안 되네요. 우리 폭망각? 빼박이야? 상상 이상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아이들. 우리 잘못 아님. 솔까 앤트맨 혼자 열포. 인정. 장난이었잖아. 소년원 갈 수도 있어? 에바, 세바, 참치. 비방서 보자. 가만히 지켜보던 준석은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충격 고백을 하는데 기찬이란 아이가 준석이가 시킨 일이라고 하나 봐요. 게임을 시킨 주도자는 준석이었죠.
난 그냥 어벤져스 게임이 유행이란 말만 했는데 애들이 한번 해보자면서. 그치만 난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해. 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동영상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준석이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선호 부모한테 동영상이 공개된 이상 학폭위가 열리는 건 이미 막을 수 없어. 어차피 들킬 거짓말보다 솔직함으로 신뢰를 얻는 편이 좋아. 잘못을 질책하긴커녕 다른 아이들이 선호한테 한 행동은 지나쳤지만 넌 그게 폭력인지 장난인지 헷갈렸어. 정당화시켜주는 진표. 어른들한테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지. 왜? 고자질로 다른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 네. 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야. 네. 맞아요. 됐어 그럼. 학교 갈 준비할게. 그래. 동영상 네가 찍은 거야 그럼? 아니에요. 전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준석은 바로 아빠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선우한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폭력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친구들을 고자질하는 것 같고 은주도 태연하게 연기에 가담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잖아. 장난처럼 시작된 상황이라서. 장난이었다고? 아니야 이나야.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헷갈렸지만 준석이도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준석이가 많이 힘들어하니? 그럼 그래도 너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한편으론 위로가 된다. 고맙고. 이번 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웠거든.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솔직하게 얘기 못 해줬을 것 같아. 고마워. 믿어주는 이나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은주와 달리 잘했어. 역시 우리 학교 에이스답네. 잘못이 칭찬으로 돌아오자 점점 당당해지는 준석. 똑같이? 한편 저번에 오빠한테 만들어준 꽃다발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거탑동 627. 선우가 전하지 못한 꽃을 대신 주러 간 수호. 다희 친구니? 오빠가 다희 언니하고 같은 반이에요. 오빠가 누군데? 박선호예요.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싸늘하기 그지없는 다희 엄마와 오빠가 언니한테 주려고 했는데 전해주지 못했나 봐요. 뭔가를 감추듯 숨어버리는 다희.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선우의 마음. 수호 혹시 연락 왔나요? 방금 다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희네는 왜 간 거고 기물 파손은 왜 한 거야? 꽃다발이 꼭 오빠 같았어. 일어났어? 사실 학폭 영상을 봤던 수호.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오빠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하고 분해. 억울하고 분할수록 제대로 힘을 줘야 돼, 수호야. 그래야 수호 스스로 맞설 수 있어. 괜찮아. 모녀가 겨우 마음을 다잡는 사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뭐라셔? 칭찬하던데. 용기 있다고. 아 진짜 배고프다. 남편처럼 죄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은주. 그 사이 아이를 면담을 재개한 담임. 엄마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래요. 맨날 같은 얘기 짜증나요. 대부분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가운데 선우는 진짜 착했어요. 다른 애들도 잘 도와주고 근데 가식 떤다는 애들도 있긴 했어요. 나댄다고요. 다행히 정문 근처 CCTV를 확보한 박 형사. 신고받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선호 말고는 학교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 도로 CCTV에서 잡히질 않습니다. 아쉽게도 후문 영상은 없었지만 사고 당일 학원 앞 CCTV 영상입니다. 선호는 학원 수업이 끝나기 20분 전에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학원 앞에서 정다희라는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고요.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다희가 관계되어 있는 듯한 정황. 그날 선우가 이 번호로 3번이나 전화했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도 이 번호고. 가해 아이들의 알리바이는 전부 확인되고 준석이랑 성재는 어머님들이 곧바로 학원 앞에서 데리고 갔고 영철이는 편의점, 기찬이는 PC방에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낸 사람은 확인됐습니까? 대포폰입니다. 아이들이 구하기 힘든 대포폰으로 제보했다니. 다희하고는 직접 얘기해 보셨어요? 다시금 다희네를 주목하는 이나. 선생님한테 말 안 했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담임 진우가 알아본 결과 선우가 다희를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부담스러워했던 모양이에요. 괜히 들쑤셨다간 선우만 스토커로 몰릴 수도 있었죠. 전 자꾸만 다희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우이라고는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학교 후문에 주목하는 무진. 누군가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제가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 예. 학교 CCTV는 왜 작동을 안 한 겁니까? 선우를 최초로 발견한 경찰 출신 보안관 대길은 그전에도 가끔 작동을 멈춰서 차일피일 밀었거든요. 근데 아드님 일 있고 나서야 전부 교체를 했어요. 후문은 출입 금지고 CCTV는 노후됐다 말하는데요. 그때 학폭위까지 소집했으면 됐지. 어떻게 애들을 살인자로 몰아? 적반하장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기찬 엄마. 학원이고 뭐고 들쑤시고 다니 통에 우리 기찬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다고?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지. 당신들 자식은 숨쉬고 웃고 떠들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다 하는데 그게 우리 기찬이 때문이야? 고상한 척하는 성재 엄마도 악랄하긴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선호도 맞고만 있진 않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쌍방폭행이에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아이를 가르칩니까? 네? 부당한 폭력에 맞서지도 말고 잠자코 맞고만 있으라고 가르치냐고 묻는 겁니다. 늘 져주기만 하다 처음으로 맞서 싸우는 무진.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반성은 더더욱 모르고 사과조차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변하기로 다짐하지요. 쌍방폭행이요? 개가 웃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가세요. 선호 아빠! 나가시라고요! 그 시각 준석을 은밀하게 찾아온 영철. 라퓨타가 어디야? 할 얘기가 뭔데? 사고 당일 준석과 선호의 대화를 엿들었는데요. 학원 끝나고 라퓨타로 와.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라퓨타가 어디든 선호를 보러 가지 않았다는 준석. 약속했는데 왜 안 갔어? 선호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꼭 만나야 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너 다시 봤다. 완전 남자네. 솔직히 동영상 얘기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안 했는지 알아? 너도 내 친구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야. 천연한 거짓말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고 솔직히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귀찮아지긴 하겠다.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신사! 조용히. 로비하듯 대가성 담배로 입을 틀어막죠. 진짜 주는 거야? 그렇다니까. 근데 들키더라도 나한테 받았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배신이야? 당연하지. 절대 배신 안 해. 그렇게 다가온 학폭위. 어벤져스 게임이라고 했니? 네. 누가 먼저 하자고 얘기한 거야?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얘기하다가 재밌겠다고 그냥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학폭 담당 강영사가 신문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선호를 괴롭히려고 게임을 했던 건 아니었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답게 철벽 수비하는 성재 아빠와 선호를 때린 건 너희 세 사람뿐인 거지. 준석이는 구경만 한 거고. 그건 맞는데. 얘기해봐. 준석 얘기는 꺼내지 마. 준석이 얘기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기찬 부모. 괜히 걔네 아빠 이사장이라 밉보이기만 해.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중이 본능. 준석이가 하자고 했어요. 게임을 제안한 게 준석이란 얘기야? 네, 준석이가 먼저 하자고 했고 역할도 다 정해줬어요. 자기는 관객이니까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실감나게 잘하라고요. 충격 폭로에 분위기가 반전된 순간 준석이가 게임을 먼저 제안했고 역할도 정해줬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담뱃값 제대로 하는 영철. 게임은 누가 제안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석이는 아니에요. 한때 피해자였던 영철은 가해자가 되어서라도 준석이라는 든든한 백과 친구가 되고 싶었죠. 관객 역할은 어떻게 하게 된 건데? 관객 역할이요? 걔들끼린 정했지만 전 따로 역할 같은 건 없었어요. 나중엔 애들을 말리긴 했어요. 장난이 지나치다고요. 말렸다고. 괜찮냐? 니들 장난이 좀 지나치지 않냐?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한 아이를 악마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비밀 유지가 원칙입니다. 결국 어떤 단서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그때 왜 그래? 이걸 왜 이제 알았지?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결정적인 단서처럼 눈에 띄는 하얀 운동화. 이건 선호가 묶은 게 아니야. 벗겨지겠다. 제대로 묶어. 이렇게 하는 게 신고 벗기가 편해. 리본으로 묶는 건 내 취향도 아니고. 이상한 취향고 다 있네. 그날 신었던 이 운동화만 다르게 묶여 있어. 선호, 죽으려고 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자기를 위장하려고 한 거야. 그 시각 사고였다는 말 사실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엄마의 의심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악귀처럼 돌변하는 준석. 제발 문 좀 열어, 준석아. 엄만 널 도와주려는 거야. 탓하려는 게 아니야. 은주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약속했는데 왜 안 갔어? 선호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꼭 만나야 돼? 사실 그날 학원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준석은 애초에 선호와 약속이 있었는데도 학교 앞에 세워줘. 학교는 왜? 놓고 온 게 있어. 그저 수행평가 때문이라 말했었죠. 후문에 세워줘. 거기로 가는 게 빨라. 지름길이야. 그래. 준석아. 한편 지문 감식해 주세요. 전 운동화나 끈에는 지문이 남지 않아서 감식을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운동화마저 소용없다니. 기적적으로 쪽지문이 나온다 해도 미성년자는 등록된 지문이 없어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대조하라고 지문을 찍어주겠습니까? 그 아들 알리바이도 확인됐고요. 울분이 터지는 이날. 우리 선우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주냐고요? 근거도 없이 타살로 주장하시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바로 우리 선우예요. 당신들 경찰이 보호해줄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요. 미수로 종결된 사건인데 지문 감식이라는 걸 왜 합니까? 경찰서장과 결탁한 진표는 압박이 들어가고 작은 학폭 사건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건 경찰 쪽에서 막아주셔야죠. 교사들도 대부분 엘리트 준석을 믿는 가운데 솔직히 준석이가 주동했다는 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기찬이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헷갈려요. 기찬이 말이 성재나 영철이 말보다 구체적이거든요. 유일하게 의심하는 진우를 기다린 반아이. 동희야, 너 여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동희는 반에서 유령이라 불리는 자발적 왕따로. 선생님한테 뭐 할 말 있어? 선호가 잘하지 않았던 확실한 증거 있어? 그건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 없으면 아무도 네 말 안 믿어. 유일하게 챙겨주던 선호가 잘할 리 없다 믿었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번처럼 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오빤 아직 너 지켜줄 힘 없어. 오빠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할 말 없어요. 너 할 말 있어서 온 거잖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너 방관하면 걔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선생님은 뭐가 다른데요? 뭐? 선생님 눈에도 전 그냥 유령이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말 걸어주신 적 없잖아요. 니 이제 어쩌냐? 그 사이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기찬은 니들이 말을 못하니까 내가 다 깐 거 아니야. 그거 배신이야. 니 지금 뭐라 했냐? 찐따라고 무시한 영철과 서열이 뒤바뀌는데요. 야, 엔트맨!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어? 내가 왜 앤트맨이야? 이제부터 네가 엔트맨이야. 네가 캡틴 아메리카야. 내가? 복수하듯 기찬을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준석. 햄버거 먹을까? 콜? 그래. 새로운 타겟을 잡고서야 돌아오는데 선우 엄마가 선우 운동화 지문 감식을 요구했대. 운동화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평소에 선우가 묶었던 방법과 다르다는 얘긴데 과대망상이지. 운동화 얘기에 지진나는 은주의 유리 멘탈. 너희 아버지 병원? 선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선호를 아예 곁에 두기로 합니다. 유능한 뇌 전문의도 다수 있어.
아빠도 특별히 신경 써주실 거고 나한테도 사과할 기회를 줘. 선우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런데 다음날 충격적인 학폭위 결과. 이게 뭐야? 고작 교내 봉사 3일이야? 특별교육 4시간은 뭐야? 변호사 안 썼으면 더 받을 뻔했어.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어이가 없네. 준석이는 징계에서 쏙 빠졌잖아. 아니 그럼 징계 받을 줄 알았어? 이사장 아들인데? 준석은 최소한의 처벌조차 받지 않는데 와중에도 불안해하는 은주. 뭐 하는 거야? 준석아. 처음부터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거지. 사고 당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기다릴 테니까 갖고 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이러니까 아빠가 마마보이라고 하잖아. 아유, 알았어. 갈게. 유독 예민했던 준석이 마음에 걸려 돌아갔었고 추락한 선호를 발견했지만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여기. 순간 떠오른 아들의 얼굴. 어떻게 된 거야? 사과했어, 엄마. 나는 정말 떨어질 줄 몰랐어. 선우를 내가 미쳤는데.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 구급차를 부르기에 이미 늦은 상황. 여기서 선호 만난 거 아는 사람 있어? 아니. 후문 앞에 엄마 차 있어. 지금 곧장 내려가서 차에 꼼짝 말고 있어. 누구한테도 들켜서는 안 돼. 그때만 해도 선호가 죽은 줄만 알았고 실수였다는 아들이 억울한 살인자가 되지 않게 전부 덮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미안해. 선우야. 아니야. 네 말 믿어. 그런데 근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해야 맞는 거잖아. 널 지키려고. 아니야,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거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않아, 준석아. 엄마 너 믿어. 다 봤어. 엄마가 선우 운동화 가져가는 거. 그거는 선우 죽으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선우를 죽인 거라고. 바로 그때 깨어날 듯 움직이는 선호.
약간의 호전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사인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회복될 만큼 좋아진다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의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MRI 검사를 다시 해봐주세요. 이나와 무진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반면 파국으로 치닫는 은준의 가족.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별일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해. 말해. 명령하지 말하지 말아요.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당신 남편이고 준석이 아빠야.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당신 기분만 살피면서 사는데. 준석이가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당신 마음에 들고 싶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당신 모르죠? 100년을 이어온 세아재단을 이끌어갈 유일한 후계자고 이 오진표 아들이야. 칭찬이나 받자고 전전긍긍하는 시시한 놈으로 자라는 거 내가 용납 못해. 아버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네요. 사실 태어난 척해도 감정 기복이 극심한 준석. 아이가 너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 어이가 없네. 그래, 내가 장난 좀 쳤어. 박선호가 짝사랑하는 애가 나 좋다니까 괜히 장난치고 싶더라고. 그래서 좀 데리고 놀다가 찼다. 다희는 준석과 헤어진 후 죽고 싶다 했었고 걔가 죽었어? 멀쩡히 잘 살아있잖아. 아이씨, 아니라고 했잖아. 친구가 하는 말 못 믿냐고. 둘 사이엔 이별 이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 같은 놈한테 왜 당해주고 받아줬는지 알아?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가식적인 새끼.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이 말이 듣고 싶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던 그때 준석아. 준석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무진. 준석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아저씨는 준석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노력했으면 좋겠다. 오늘 선호 손가락이 움직였어. 선호도 회복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선호의 회복 신호에 불안해진 준석은 준석아,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손가락이 움직였대. 은주에게 와르르 쏟아내는데요. 선호 깨어나면 어떡해, 엄마. 선호가 전부 다 말하면 그땐 어떡하냐고. 차라리 아저씨한테 다 고백할까봐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저씨 용서해줄지도 몰라. 안 돼, 준석아. 그날 일은 없었던 거야. 넌 학원에서 엄마 차 타고 곧장 집으로 왔어. 마음속으로 천번만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 동영상을 보낸 건 누구야? 그 사람이 선호 핸드폰을 가져간 거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랬다면 지금껏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 선호가 다른 데서 잃어버린 거야. 아니야, 선호가 갖고 있었어. 핸드폰 울리는 소리 내가 들었어. 샅샅이 다 뒤진 거야? 그 시각 집에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따라붙어. 휴대폰을 찾듯 누군가의 뒤를 조사하는 진표.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어설픈 실수하지 마.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린 수호. 얼마 전 개기월식이 있던 날 오빠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도 놀이였고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폭위에선 가해자들한테 학교 봉사 3일이라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렸고 폭행을 방관했던 친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학교도 이젠 다 끝났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수호 글 잘 썼던데. 무진은 수호까지 곤란해질까봐 걱정되는데요. 괜찮겠어? 괜찮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아빠. 괜찮지 않다고 용감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힘내. 오빠도 힘내고 있으니까. 우리 수호 다 컸네. 도대체 선생님들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상대로 뒤집어지는 학교. 이런 일 청원글은 작성자 본인이 삭제하는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부 진심이 담긴 거니까 다른 오해는 마세요. 얼른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재 엄마와 진심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람 진심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세요? 사람 진심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청원인지 뭔지 그 게시판 글 당장 내려. 당신이 뭔데 내려놔라 명령이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배신감에 폭주하는 기찬 엄마. 혼자만 합의금 들고 온 거야? 나가서 얘기해요.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사람 뒤통수나 치고. 누가 뒤통수를 쳐요? 선호 엄마, 선호네가 분수에 안 맞는 동네 이사 와서 분위기 다 흐려놓는데 선호 아빠 바람났다고 소문내게 누군데요? 사람 잡을 소리 하네?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네. 케이크 싸대기로도 분이 안 풀린 이나는 재심을 청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는데요. 이제 중3인 아이들입니다. 이번 일로 그 아이들 역시 상처가 많을 겁니다. 선호 부모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면 가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더 중요한가요? 아이들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타이르고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피해자의 놀이애보다 이 깡패 같은 애를 더 보호하시는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무진. 교사시니까 학생이나 학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한편 선호 깨어나면 어떡해 엄마. 선호를 볼 때마다 충동에 시달리는 은주. 언제 왔어? 방금. 불편한 점은 없어? 여긴 좋아. 근데 내가 널 좀 불편하게 할 것 같다. 무슨 소리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잘로 위장했는지 그걸 알아내야지. 잘로 위장했다고 의심하는 거야? 확신하고 있어. 운동화 끈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비약 아닐까? 운동화 얘기 어디서 들었어? 선호 엄마가 선호 운동화 지문 감식을 요구했대. 병원 옮기는 문제 의논할 때 그때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다고? 내 기억엔 그때 들은 것 같아. 약속 시간 다 돼가서 가야겠다. 황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 운동화끈? 그때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고. 은주에게 은밀히 다가오는 남자. 학교 보안관 신대길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19년 JTBC에서 방송한 아름다운 세상 1에서 6회로 학교폭력으로 생사의 고비에 처한 아들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부활, 마왕, 상어 등 페인 양상 드라마의 시초를 쓴 김지호 작가와 여러 작품을 함께한 박찬홍 감독의 합작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면 돌파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엄마 이나 역의 추자연 배우와 가해자 엄마 은주 역의 조여정 배우는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몰입도를 높이는데요. 특히 은주는 일반적인 가해자 역할과 달리 선한 본성과 악한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입체적 인물로 이나만큼이나 인상적이죠. 소시오패스 아빠를 닮아 악마 같은 준석도 종종 15 나이의 나약함을 보이는데요. 과연 준석이 감추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다이와 동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궁금하시다면 JTBC 홈페이지에서 정주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